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리가 알수는 좋았고, 54쪽 어디까지 들어갔지? 그 3장 알펜과 알피날 차례가 맞죠? 오케이. 그거 시작하기 전에 56쪽에 잠깐 보면은 제일 하단에 메세인 유교학과 관련해서 하나의 상식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 메세인 마르시케스 앤 딜러스 익스페리먼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유교학물들이 따지고 보면 어떤 뭐 공업화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유교학 물질을 합성하고 만들고 재료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메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기후변화, 온실 효과에서 한 20배 정도 크지만 농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20배 힘이 상쇄된다 이런 이야기 됐죠, 그죠? 그런데 이 우리가 환경적인 특히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볼 때 메탄 가스는 일종의 파슬 퓨얼처럼 연료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글로벌 워밍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메탄의 생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깨끗한 물은 산소의 용존량이 많고, 수돗물이 좋은 물들은 이제 산소가 항상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물이 어떤 공기하고 열렸을 때 깨끗한 물은 이산화탄소나 CO2나 이런 게 이제 평형을 이루어서 적정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을 테고, 또 적정한 양의 산소가 녹아있겠죠. 그래서 뭐 용존 산소량이 뭐 얼마가 되고 COD가 되고 BOD가 되고 그런 그 수질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메탄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공기하고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양이 이제 미미하지만, 아주 지저분한 물, 썩고 있는 물, 부패한 물에서는 메카노제네시스에서 어떤 현기성 생물들, 공기를 싫어하는 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왜 물이 썩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거품이 하나씩 올라오죠. 뭔가 뽀로록 올라오고 썩으면서. 그런 게 주로 메탄입니다.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매립장 같은 데서 음식물 같은 걸 묻어두면은 거기 안에서도 어떤 생물들이 메탄을 만들어서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럴 때 굉장히 순도 높은 메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공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탄화수소를 메탄이냐 아니면은
메탄이 아닌 탄화수소네. 그래서 NMHC라고 하고, 자, 메탄이 워낙 단일 성분으로서 어떤 ppm 단위로 존재하는 일종의 다미넌트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기타 메탄이 아닌 탄화수소들은 상대적으로 수천 수만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걸 다 합해도 메탄보다 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런 물질들 대부분이 근데 다시 또 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우리가 어떤 대기오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는 이런 물질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THC, Total Hydrocarbon이라고 할 때 메탄 플러스 NMHC 또는 BOC 이렇게 지구의 대기 환경 중에 존재하는 탄화수소의 전체적인 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메탄과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이런 그 메탄이 화학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고, 그 외에도 심지어 이제 메탄 같은 경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뭐 쓰레기 매립장, 또 물이 썩는 그런 시스템, 또 마르시라는 게 뭡니까? 응? 마르시. 이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풀이 막 자라서 일종의 어떤 늪지 같은 형태로 이런 게 이제 마르시라고 그러고, 드물게는 바닷가에 바로 해풍이 강한데도 숲 같은 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게 이제 맹그로브라는 거고, 이런 그 늪지에 가면은 물이 고여 있어서 어떤 바닷물과 순환 교류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게 썩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배출되고, 또 우리가 쌀 농사 짓는 그런 데서도 어떤 그 생물들 활동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배출 중에 하나가 소와 같은 동물들은 반투동물이라고 해서 어떤 사료라든가 뭐 볏짚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먹고, 그 위가 이제 두 개 있고, 하나는 1차적으로 소화하고 또 하나는 뒤로 가서 자체적으로 발효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 하듯이 소들도 그런 발효를 많이 하니까 엄청나게 트럼 같은 걸 하면은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이렇게 기후변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 같은 동물들을 안 키워야 된다. 반투동물이 트럼하는 그 양에 의해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 몇 퍼센트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이야기했고, 다음 질문 나가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또 여담으로 이런 화학과 관련해서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로, 자, 이런 내용, 가이아 이론이라는 그 책도 많이 나왔고 소개도 많이 되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본 적이 있나?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인가 하는 사람? 응? 민구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나? 처음 들어봐. 응? 기회는 들어봤나? 응.
자, 이 말은 지구라는 별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1970년대에 영국에서 제임스 러블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서 소개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가이아 이론이라고 무수하게 많은 책들이 번역서 같은 거 그럴 겁니다. 근데 왜 지구가 살아있냐? 이 지구가 살아있다는 그 출발점은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크리처는 어떤 생명체 이런 의미인데, 어떤 지구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기능하는 그 출발점은 바로 파이토플랭크톤. 파이토플랭크톤이 뭐죠? 식물성 플랑크톤이죠, 그죠? 이런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으면은 이것을 잡아먹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이제 점점 더 커지면은 뭐 새우라든가 물고기에서 잡아먹히겠죠, 그죠? 자, 이건 이제 바닷물 속의 하나의 먹이 사슬인데, 파이토플랭크톤들이 물속에서 형성이 되면 이 파이토플랭크톤도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 파이토플랭크톤들도 하나의 생장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계속 생성해 나가겠죠. 어떤 신진대사를 하겠죠. 그런 생장 과정을 하면서 분비하는 어떤 화학적인 호르몬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다이메틸 설퍼 프로피오네이트 DMSP라는 이런 생장 대사에서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데, 이 물질은 어떤 세포가 성장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분비하기도 하고,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잡아먹으니까 몸이 분해되면서 뭐 이렇게 바닷물 속으로 풀려 나오기도 하고. 자, 이 물질의 핵심은 바닷물 속에서 이제 설퍼, 황을 뿜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DMSP라는 형태로 황을 뿜어내면 이 황이 다시 DMS 다이메틸 설파이드, 황 하나에 메칠기 양쪽에 낀 다이메틸 설파이드. 이 물질은 아주 중요한 환경부에서 offensive odorant라고 관리하는 22종의 물질 중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뭔가 이렇게 아침에 양치질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입 안에 이렇게 좀 뭔가 과한 냄새 날 때 있죠. 침이 마르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DMS라는데, 바닷가에도 가면은 뭔가 미역 같은 거 썩으면서 좀 냄새 나는 거, 좀 자극적인 냄새가 나면 DMS라는 건데, 여기 offensive odorant, offensive가 뭡니까? 어떤 자극적인, 공격적인 이런. 그래서 우리말로는
혐오스러운 악취 물질 뭐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환경부에서 22가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 DMSP가 파괴되면서 DMS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 DMS는 가벼운 가스이다 보니까 물 속에 있는 게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고, 모든 화학 물질들은 점차 더 산화됩니다. 공기 중에서는 산화제를 만나서 산화되고, 자, 최종적으로는 H2SO4, 다이메틸설파이드에서 SO2로 가고 H2SO4로 더 산화돼서 궁극적으로 가스 하트 컨버전. 여기서 SO2 가스에서 H2SO4 가스 상태에서 어떤 액적 형태로 변화하면서 가스가 입자 형태로 변화해서 구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름층은 주로 H2SO4, HNO3 뭐 이런 미세한 가스들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바뀐 그런 것에 의해서 구름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주로 대륙근 상층부에서 성층근까지 이렇게 구름층이 형성되는 것을 영의 레이어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걸 생각해서 내용 보면은, 자, 바닷물 속에는 플랭크톤들이 살고 있죠, 그죠? 플랭크톤들이 태양열을 받아서 활발하게 신진대사를 많이 하면은 플랭크톤들은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 수가 늘어나면은 DMSP 분비물도 많아지고, 뭐 자체적으로 신진대사를 통해서 많이 분비를 하거나, 또는 동물성 플랭크톤에 잡아먹혀서 DMSP를 이제 많이 발산할 테고, 그러면 DMS도 이제 궁극적으로 같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구름층은 점점 더 두터워지겠죠. 점점 두터워지고, 그것이 심하게 두터워지고 나면은 태양의 빛을 다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태양빛이 바다로 작게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의 신진대사는 위축될 테고, 이 아이들은 또 점점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은 플랭크톤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역할 때문에 구름을 만드는 효과도 작아지니까 빛이 다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이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고, 이것을 일종의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 악순환이라고 해야 되나? 악의 어떤 부정적인 연결고리.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라면은 자체적인 견제 기능이 발달해서 구름층이 두꺼워지고 햇빛이 작게 들어오고 자기들이 또 다 죽어나가고 빛을 못 받으니까, 또 어느 정도 많이 죽게 되면 다시 또 어떤 긍정적으로 빛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생장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어떤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지구 환경이 기능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뭐 소중한 생명체니까 뭐 환경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이아 스테어리고, 또 실제 어떤 그 출발점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조그만 데서 어떤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어떤 큰 하나의 그 지구적인 그 생명을 설명했지만, 큰 틀에서는 그게 큰 무리 없다. 또 실제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 이런 걸 조사해도 이런 틀에서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름층의 두께라든가, 우리가 그 기후변화도 따지고 보면은 이런 이산화탄소는 계속 그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그 DMS 같은 경우는 기온을 하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햇빛을 다 차단해 주니까 입자를 많이 생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2가 어떤 기온을 상승하는 그런 글로벌 워밍 효과가 있고, 이런 입자들은 글로벌 쿨링 효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글로벌 워밍 효과가 쿨링보다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런 그 사람들이 계속 어떤 오염을 통해서 글로벌 워밍을 추진하지만, 지구는 하나의 자체적인 생명체로서 자체적으로 좀 쿨링해 가면서 또 워밍해 가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 기능만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사람이 끼어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늘려주니까 저런 기능이 이제 점차 약화되면서 그 워밍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그 유기화학도 뭐 앞서서 이야기한 뭐 메탄 또는 뭐 비메탄, non-methane hydrocarbon, 포타하이드로카본, 뭐 이렇게 대기오염, 그리고 이런 그 황과 같은 다이메틸술파이드 같은 경우 어떤 그 지구의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참조하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3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알칸 포화 상태의 화합물들을 봤고, 근데 3장에서는 알켄, 알킨,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불포화 상태의 물질들을 보는데, 이미 유기화학 초기에 어떤 전체적인 알칸, 알켄, 알킨 설명하면서도 봤지만, 3-1 도입부에 가장 기본적인 알켄과 알킨의 모식은 CnHn과 CnHn-2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단순한 이 공식화에서 움직이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많은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알켄의 경우는 일단 쉽게 이야기해서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알킨은 삼중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근데 그 물질에 따라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동시에 막 들어간다든가 변형된 형태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는데, 자, 첫 번째 예제 보면은 예제 3-1 What are the structural possibilities for compound C3H4? C3의 H4는 공식적으로 단순히 보면은 3 넣어서 624 알킨, 삼중결합 하나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the formula C3H4 corresponds to the general formula CnH2n-2. The compound could have one triple bond. 자, 일단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트리플 bond.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설명 보시면은 one triple bond 또는 two double bonds or
one ring and one double bond. For the structures, see the solution to the example in section 1-7, page 15. 15쪽 보시면은 상단에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이제 앞서서 스케치를 해놨고 제일 왼쪽에 삼중결합 하나 들어가는 형태, 또 중간에 이중결합이 2개 들어가서 수소 4개, 제일 오른쪽에 이중결합 하나 들어간 고리 형태로서 수소 4개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는데, compound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se three different arrangements of the atoms are known. 이 예제 1-4 문제에서 뭐 결국 똑같은 문제인데 예제 1-4에서 이야기하는 걸 여기 한번 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문제 3-1 참조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런데 이런 그 결합을 할 때 62쪽 상단 보시면은 이런 그 본딩을 할 때 그 세 가지 형태가 소개됩니다. accumulated, conjugated, isolated. 그 설명이 잘렸으니까 밑에 한번 다시 앞 페이지 하단 보시면은 when more than one multiple bond is present in a molecule, 어떤 multiple bonding이 하나 이상 존재할 때 it's useful to classify the structure further. 하나 이상 존재할 때 더 분류하는 게 필요한데, double bonds are said to be accumulated when they are right next to one another. 자, 이중결합은 서로가 연속일 때는 accumulate는 뭡니까? 축적, 누적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When multiple bonds alternate with the single bond, they are said to be conjugated. 자, 이중결합 이상, 그러니까 multiple bond가 단일 결합을 중간에 끼고 존재할 때는 conjugated. conjugate는 뭐죠? 응? 서로 어떤 뭐 대응한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인데, 뭐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주보는 짝을 이룬다 그런 의미로 쓰는 말. 자, 그 다음에 when more than one single bond comes between multiple bonds, it is isolated or non-conjugated.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다 나오는데 가장 왼쪽은 accumulated, 단일 결합이 없이 계속 이중결합 내지 삼중결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두 번째 형태는 단일 결합을 끼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대칭을 이루는 형태. isolate는 단일 결합이 하나 있고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한 번 더 단일 결합이 들어가서 대칭형을 이제 부숴버리는, 뭐 하여튼 단일 결합이 2번 이상 연속으로 나올 때 멀티플을 멀리 띄워준다는 의미에서 isolat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 3-2 보면은 which of the following compounds have conjugated multiple bonds? 여기서 conjugation은 어떤 게 있습니까? C. B는 conjugate가 아니잖아? 응? B는 안 됩니까? 왜? B도 아래쪽에서 보면은 isolate인데 위쪽에서 보면 또 conjugate 형태가 또 되죠? 둘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솔레이션에서 되겠죠. 두 번 이상 건너뛰고 나오니까. 자, 이제 이 알켄 알킨에서 다시 또 좀 중요한, 그리고 이제 좀 외워줘야 할 부분인데, 노먼클처, 결국 알켄에서 IUPAC 공식이 다시 소개됩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알켄 쪽에 대한 명명을 위해서 좀 기본적인 룰이 소개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알켄은 ENE로 끝이 났죠. 근데 이제 변형되는 게 자, 우리가 알켄과 알킨의 기본은 무조건 이중결합이 한 개 있고 삼중결합이 한 개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틀을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의 화합물 중에 이중결합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멀티플로 존재한다든가, 또는 삼중결합이 복수로 존재할 때는 다이트리 쿼트라 뭐 이런 말을 붙이는데, ENE형 또는 YNE형이 more than 두 개 이상 나타날 때, 사실은 more than one이 아니라 two라고 해야 되겠죠. 두 개면은 die-in, three-in, 그리고 삼중결합이 또 복수로 나타날 때는 din, three-in 뭐 이렇게 의미가 ENE, YNE 사이에 앞에 I를 붙여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변형이 일어나겠죠. 자, 두 번째, 명명법 IUPAC 법칙의 두 번째 원칙은 the number chain must include a multiple bond and its numbered so that carbon atoms in the multiple bond have the lowest possible numbers. lowest possible numbers,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그 번호를 붙여줄 때 멀티플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번호가 시작하게끔 그러니까 가지를 치고 나가거나 할 때 어떤 중심축은 작은 번호가 되도록 해줘준다는 거죠. 세 번째, the position of the multiple bond is indicated by number of the lower numbered carbon atom of each multiple bond. 자, 이 multiple bond의 위치 또한 카본 애텀의 lower number 번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multiple bond의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된다. 자, 이런 큰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이름 붙이는 예들을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를 좀 봅시다. 62쪽 하단부 약간 위에 보면은 Let us see how these rules are applied. 자, 이런 명명법에 대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자고 했죠. 그죠? 자, 가장 출발점은 에탄이 이중결합하나 생기면서 에텐, 삼중결합 생기면서 에틴이 됐고, 프로판이 프로펜, 프로핀. 자,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였고, 이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게 제일 아래쪽 보시면은 with 4 carbons, a number is necessary to locate the double or triple bond. 자, 이중 삼중 결합의 화합물이 형성되면서 탄소수가 최소한 4개가 되었을 때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의 위치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가장 왼쪽에 보면은 CH2, CH2, CH3. 자, 이중결합이 첫 번째 탄소와 두 번째 탄소 사이에 들어있죠. 그죠? 이때, 이중결합이 하나니까 9텐이고, 몸통은. 근데 이중결합이 첫 번째에서, 출발했다는 걸 감안해서 1-9텐. 우리가 지난번 알칸 명명법에서 이야기했지만 항상 숫자와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면은 이 똑같은 부텐인데 이중결합 하는데 2번 탄소에서 시작했으니까 2부텐. 세 번째는 1부틴, 네 번째 2부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단순하고 63쪽 가서 The number used is the lower of the two numbered carbons involved in the double or triple bond. 자, 두 개가 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든 두 개의 탄소를 끼지만 항상 가장 작은 번호를 택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었고, branches are named individually. 가지를 칠 때도 우리가 알칸에서 사용했던 그 원칙이 적용되는데, 몸통은 프로펜 구조, 이중결합 하나고 2번 탄소에서 메칠기가 뻗어나갔죠. 그죠? 근데 이건 2번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1번이나 3번에 메칠기가 붙었다면은 몸통이 더 이상 프로펜이 아니죠. 그러니까 프로펜 상태를 유지하면서 메칠기를 치는 방법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번호를 붙여줄 필요가 결과적으로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탄소 4개의 몸통에 1번 탄소의 부텐이 붙었고, 그 다음에 메칠기가 가지를 쳤는데 이 메칠기가 가지를 칠 수 있는 방법은 2번에도 붙을 수 있고 3번에도 붙을 수 있겠죠. 3번에 그래서 이때는 몸통 1번 부텐에
2번 탄소의 메칠기가 치고 나가서 2메칠 1부텐. 세 번째, 2부텐 구조에서 두 번째 탄소의 메칠기가 치고 나와서 2메칠 2부텐. 자, 아래쪽에서 이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복잡한 경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예를 보면은 5개의 탄소 중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니까 몸통은 2펜텐이 되고, 근데 이때 네 번째 탄소에서 메칠기가 붙어서 4메칠 2펜텐이 됩니다. 근데 이 설명 보시면은 이것은 2메칠 3펜텐이 아니다라고 했죠. 왜 그렇죠? 우선 끈은 이중결합이 붙은 쪽을 작은 번호로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몸통에서 숫자를 붙이는 게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의 숫자가 아니라 몸통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2메칠 3펜텐이 아니라 4메칠 2펜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헷갈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서로 번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몸통도 붙여줘야 되고 가지도 붙여줘야 되는데 몸통이 우선한다는 원칙. 그 다음 보시면은 몸통이 4개의 탄소 이중결합 하나 있어서 그리고 이제 1부텐 1번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있고, 자, 그리고 2번 탄소에 에틸기가 치고 나왔죠. 그죠? 자, name this way even though there is a 5-carbon chain present. 자, 비록 이 에틸기를 쭉 뻗어주면은 몸통이 5개의 탄소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에틸기 끝과 4번 탄소 당겨버리면 몸통이 5개 되지만 1번 부텐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 게 그 우선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몸통은 탄소 5개가 아니라 탄소 4개가 진정한 몸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시험 상황에서 보면 좀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좀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여기 세 번째 1,3-부타디엔 1번과 3번 축에서 이중결합이 나왔고, 이중결합이 2개니까 DN이 되겠고요. 이중결합이 2개라는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1,3 다시 Note the A added to the name to help in pronunciation. 원래는 이렇게 부탄에서 뭐 이런 명명하다 보니까 부티디엔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A가 추가됐다. 일산부타디엔 같은 경우 정말 참 많이 사용한 화학물질이고 좀 합성할 때 잘 알려진 것이고, 앞으로도 일산부타디엔은 좀 여러분들 또 중합체 형성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with the cyclic hydrocarbons start numbering the ring with the carbons of the multiple bonds. 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들어간, 삼중결합은 아니고 이중결합이 들어간 이런 고리에서 이런 고리 형태는 이제 삼중결합은 없겠죠. 그죠? 이중결합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시클로펜텐. 시클로 형태이면서 5개 탄소 펜텐인데 이중계가 하나 있으니까 no number is necessary because there is only one possible structure. 펜텐에 시클로펜텐은 한 가지만 가능하니까 번호가 필요 없고, 두 번째 보시면은 3-methyl-cyclopentane. Start numbering at and number through the double bond to give the substituent the lowest number. 자, 이 이중결합이 시작한 것부터 번호를 하다 보면은 메칠기가 지금 명명한 것처럼 1번, 2번, 3번일 수도 있고, 또 거꾸로도 오면 어떻게 되죠? 1번, 2번, 3, 4, 5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뭐 1메칠 2시클로펜텐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1, 2, 3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지금 1, 2, 3, 4, 5가 되니까 B가 되고, 또는 원메칠 2시클로펜텐이라고도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 두 번째 시클로펜텐의 뭐 1번이다 이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13시클로헥사디엔. 헥사 구조에서 디엔 또 14시클로헥사디엔 어느 게 가장 스타팅 포인트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번호 붙여주는 게 다르게 나타나요. 자, 문제 3-3, 3-4도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64쪽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